매주 오늘은 어떤 책을 만날까 기다려지는 그런 목요일입니다. 진해 꿈자랑 그림책 도서관 이종화 관장님과 함께하는 엄마 아빠 책 읽어요 시간이죠.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늦가을 잘 보내고 계시나요? 아니면 네, 지금 아주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행사가 많으신가 보죠? 아이들과 관련된 네, 뭐. 우리 애들이 책을 잘 읽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죠. 이제 그 그림책 도서관에 온 아이들이 네, 독서에 흥미를 느끼고 책을 읽고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은 정말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가장 큰 행복이죠. 그러니까요. 자, 오늘 어떤 책을 만나볼까요?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예.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포그 글의 그웬달 블롱댕 그림의 코끼리의 기억이에요. 예. 전쟁과 피난 등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아이들에게는 생소한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집을 떠나게 되면서 겪는 고생에 대한 기억이라든가 아빠와의 헤어짐, 그리고 낯선 곳에서의 생활 등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공감을 느끼게 해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이곳저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구나 작고 힘없는 어린아이들일수록 더 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내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고 치부하며 모른 척 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그런 역사적인 그런 아픔이 있었고 그때 세계의 도움들, 각국의 도움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걸 남의 나라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 우리 전쟁이 아니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세계는 점점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데도 말이에요. 예. 전쟁이 어떤 것인지 얼른 와닿지 않는 아이들에게 추상적으로 전쟁에 대해 설명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이 그림책을 함께 읽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단순히 전쟁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관점을 기를 수 있게 해주거든요. 사실 그 아이들에게 그런 현실들에 대한 얘기들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에 대한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송두리째 뺏길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에서 왜 전쟁을 우리가 반대하고 평화를 이렇게 갈망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어릴 적부터 해주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보니까 이제 코끼리의 기억이잖아요, 제목이. 네, 아기 코끼리네요. 그렇죠. 덤보 같은 느낌도 있고. 되게 슬퍼 보이죠. 근데 표정이 어두워요, 좀. 네, 그러니까 아기 코끼리가 전쟁에 대해서 뭐 기억하거나 회상하는 그런 건가요? 궁금하실 예, 거예요. 예, 예. 표지에는 전쟁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무채색의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무표정하기도 하고 뭔가를 보고 놀란 것 같기도 한 아기 코끼리와 어린아이에게서 무슨 일이지? 저 아이는 누구지?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된답니다. 아니 진짜로 눈동자가 슬퍼 보이네요. 그렇죠? 예, 예, 예. 다소 무겁고 힘들 수 있는 주제를 아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간결하면서도 위트 있게 표현한 이야기가 아주 감동적이에요. 어른들이 일으킨 전쟁의 아픔과 고통을 전달하기보다 그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적극적으로 희망을 찾아 행동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전쟁이 얼마나 많은 인간성 상실을 가져오는가를 어린아이의 시점에서 솔직하게 그려내고 있는데 귀여운 동물들이 무채색과 파란색 사파로 그려져 있어서 슬픔이 더 진하게 느껴진답니다. 오히려 컬러가 아닌 게 더 그렇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전쟁이 참혹하다는 거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좀 궁금해지는데. 진짜. 네. 예, 아이가 바라보는 사진 속의 아빠는 활짝 웃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는 예전 기억을 떠올리며 전쟁의 시작과 사람들의 피난길, 그리고 국경에서 겪었던 일들이 그려집니다. 모자 장사를 하며 아빠와 행복하게 살고 있던 아이에게 어느 날 비행기가 하늘을 뒤덮으며 폭탄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온 도시에 독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온 힘을 다해 탈출하려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피난길에 나섰어요. 그러나 그것도 지옥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힘들게 국경선을 넘었지만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거든요. 음. 오히려 좁은 공간에다 가둔 채 동물들에게 하듯 호스로 물을 뿌려서 씻긴 뒤 격리시켰어요. 주인공인 나는 아빠가 만든 모자를 쓴 덕분으로 간신히 입국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 모자가 바로 어린 군인들이 쓰는 모자였기 때문이었거든요. 아, 모자 덕분에 살아났네요. 네. 예. 그러나 곧바로 아빠와도 헤어지게 됩니다. 아빠는 공장에서 일하게 되고 아이는 군사학교로 보내졌거든요. 군사학교에서는 강한 군인이 되는 교육을 받습니다. 때문에 모두가 유령 같은 무표정에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만 합니다. 아이는 그게 더 무서웠어요. 밤마다 불안과 공포에 떨며 깊은 잠을 이룰 수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에요. 꿈속에서 독이 든 폭탄이 터졌어요. 식은땀을 흘리고 울음을 터뜨리며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때 한 친구가 말없이 물컵을 건네주네요. 방 친구 르네예요. 아, 여기 저 그림에 나오는 그 아이군요. 네네. 르네는 군사학교 선생님의 아들인데 전쟁을 싫어하고 시를 좋아한대요. 음. 르네를 웃기는데 성공한 후 둘은 단짝이 되었답니다. 한 달에 한 번 외출이 허락되는 날 르네 아빠에게는 전쟁 기념관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몰래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아빠에게 찾아갔어요. 함께 소풍을 갔지만 아빠의 표정은 어둡기만 합니다. 무시무시한 계획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지만 그 계획을 자세하게 듣고 난 르네는 아리송한 미소를 띠며 좋은 수가 있어요 라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계획은 이제 공장에서 이렇게 무기를 만들면서 들은 얘기겠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르네는 좋은 수가 있다. 진짜 오늘 궁금한 점 많는데. 그렇죠. 예. 기숙사로 돌아온 르네가 아이들과 모의를 합니다. 유령 같은 표정의 아이들은 모두 웃으며 함께 폭력을 막아보기로 했어요. 아빠의 걱정스러운 말과는 달리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순수하고 또 열심히 자기들의 계획을 즐겁게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마침내 선생님 몰래 밤낮으로 작업한 상자를 살그머니 아빠께 전달했어요. 며칠 후 비행기가 날아가며 폭탄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그 폭탄에서 쏟아진 것은 무서운 독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린 예쁜 그림과 감동적인 시였답니다. 이튿날 적군의 비행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 학교 운동장은 하트와 무지개로 뒤덮였고요. 폭탄과 독을 뿌렸던 무서운 비행기가 하트와 무지개를 뿌리는 비행기로 바뀌면서 아이는 더 이상 비행기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고요. 전쟁이 끝났어요. 아빠와 함께 폐허가 된 마을을 다시 세우기 위해 고향으로 향합니다. 독이 사라지고 점점 깨끗해지는 공기처럼 옛날의 향기를 곧 되찾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지금까지 흑백으로만 진행되던 그림이 비로소 노란 꽃을 보여주며 글씨의 색깔도 샛노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말이에요. 라고 합니다. 샛노란 글씨, 꼭 봄을 알리는 네. 개나리 같은. 그렇죠. 희망. 예. 아, 주인공의 다짐이 바로 이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고통과 혼란을 겪고 난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는 그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아빠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에서 굳은 의지와 희망이 느껴지시죠? 이제까지의 걱정과 고난을 모두 씻어주는 듯하기 때문일 거예요. 책을 덮으면서 보이는 뒷표지의 그림으로 인해 아이들은 미소를 지으며 책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역시 그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읽으며 왜 전쟁을 막아야 하는지,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이제 이런 가슴 무거운 얘기를 네, 아이가 이해할까? 아이한테 해줘도 될까? 네, 우리 아이에게는 늘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은 것만 들려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진데
그 올바른 교육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어느 정도의 어떤 현실, 네. 그 아이들도 이미 커 있고 성장해 있는데 너무 네. 아기로만 취급해 버리는 것도 있고 이런 정확한 현실적인 사회적인 문제들을 얘기함으로써 어릴 때부터 그런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네. 것들. 이런 거 알겠습니다. 갑자기 그 예전에 로베르토 베니니 작품의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그 네네네. 작품도 기억이 나고 참 많은 게 이렇게 좀 떠오르는 그런 동화책이네요. 네, 그런 알겠습니다. 얘기들을 아기랑 같이 나눠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 뒤에 그림 있잖아요. 위에는 좀 아픈 글이지만은 밑에 그림은 아빠와 아기 코끼리가 네, 너무 너무 행복해, 행복해하죠. 이렇게 안고 있는 장면. 네, 갑자기 아들이 보고 싶네요. 딸도 그렇고. 빨리 가셔야 되겠어요. 코끼리의 기억이라는 작품이었고요. 꼭 한번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시는 건 좋겠네요. 오늘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